바울님도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수행은 잘 되시나요? 아,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네. 교수님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잘 예, 인사도 못 지냈습니다. 드렸습니다. 예. 네. 아, 저는 사실 최근에 회사를 좀 이직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조금 음. 어떤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강했고, 그리고 음. 그 윤리적인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음. 많이 좀 힘들었었는데, 네. 네. 아무래도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제가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근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네. 했고, 그리고 저도 이제 40대 중반의 나이이다 보니까, 음. 한 영업 팀장으로서의, 팀장으로서 어떤 그런 생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음. 이제 국내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 이제 이번 주부터 출근을 시작했는데, 네. 네. 이게 막상 이제 그렇더라고요.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 조금 사람들한테 또, 쉽게 다가가지 않고, 되게 이제 어린 사람들에게도 이제 좀, 매너를 지키면서 이렇게 좀 다가가려고 음. 했는데, 음.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직장 생활 해보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어느 순간 첫 출근 때 굉장히 이렇게 좀 두렵다는 생각이 좀 딱 들더라고요. 어. 예, 이게 나이의 어떤 그런 변화인 것 같아요. 어, 음. 예전에는 뭔가 일이 있으면 열정을 갖고 이렇게 딱 일을 하고 싶었는데, 어. 이때는 이걸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음. 예전같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열심히, 일하기에는 이제는 조금, 나도 힘든데, 나도 내 음. 생활을 좀 갖고 싶은데, 별의별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첫날은 되게 두려웠다가, 네. 둘째 날은 조금 더 이렇게 풀어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또 좀 나아지고, 또 음. 셋째 날은 약간 그, 기분이 좀 다운됐다. 약간 지금 그래서, 현재 좀 밸런스를 좀 맞추는 어떤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뭐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도 더 하고 있고, 이렇게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어차피 박조건에서는 사람을 제가 음. 뭐, 음. 할 수 없으니까, 네. 조금 더, 좀 긍정적이고, 좀 차분해지기로, 음.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그럴 때 늘 우리가 이 강조하는 게, 음, 특히 이런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물론 웰빙도 마찬가지입니다. 웰빙도 마찬가지고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험을 할 때, 네네. 이 동기상태 이론에서 보면, 내 동기가 없으면 스트레스도 없고 웰빙도 없잖아요. 네. 내가 무슨 정서를 경험한다는 것은, 이 정서는 이 동기의 상태를 나타내거든요. 정서가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닌데, 네. 핵심은 동기라는 거죠. 정서가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핵심은 동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기가 없으면 정서는 없어요. 내가 음, 바라는 게 없으면은 정서가 없어요. 내가 음, 살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섭식 어떤 동기, 뭐 마시고자 하는 동기, 먹고자 하는 동기, 자고자 하는 동기.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지구에 올 때부터 가지고 온 이 몸을 받아갖고 이 몸 가지고 우리가 지구 여행하는 거거든요. 이 몸과 마음 이게 사실은 분리할 수 없는 건데 이 몸 마음이라는 디바이스를 갖고 마치 여러분이 이런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걸 쓰듯이 우리가 이 마인드 바디라고 하는 이 바울님의 독특한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지구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어,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이 몸이라는 디바이스가 손상되면 안 돼요. 이 몸이라는 디바이스가 그 잘 유지돼야 그래야 잘 기능하거든요.
여러분 네, 스마트폰도 뭐 제대로 관리 못하게 되면 떨어뜨리고 뭐 이러고 그러면 오래 못 쓰죠. 예. 또 어떤 분은 뭐 한 2, 3년 쓰면은 벌써 뭐 또 버벅거리기도 하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그 깨끗하게 잘 쓰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각자의 몸, 마음, 마인드, 바디라는 디바이스를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먹여주고 또 재워주고 마셔주고 이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해주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동기 좌절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서를 경험한다 그럴 때 이게 특히 우리 고통을 경험할 때, 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그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들은 다 공부감이거든요. 공부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단 그 이직하신 거 참 잘하신 것 같고요. 네, 그 이럴 때는 이 박조건을 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면 네, 저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박조건을 잘 변화시켰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마음 공부다. 네, 어느 박조건을 가도 새로운 회사를 가도 거기서 내가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관계를 맺게 되니까요. 네, 거기서 이 경험에서 이 동기가 없으면 이런 정서가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 이 긍정심리 수행에서 웰빙인지 수행 중에 웰빙인지 수행에서 몰바레가 있잖아요. 몰바레. 이게 참 중요한 수행입니다. 이게 나를 알아가는 길이에요. 물론 이 음, 몰바레 4종 세트로 하게 되면 상대도 알게 되죠. 직장 동료, 선생님 만약 팀장이 됐다면 그 팀장으로서 그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네, 4종 세트니까 나는 나에게 뭘 바라나? 나는 저 팀원에게 뭘 바라나? 저 팀원은 나에게 뭘 바라나? 저 팀원은 자기 자신에게 뭘 바라나?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인가? 이런 그 몰발의 4종 세트를 이제 해나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나를 이해하게 되고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관계에서 좀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새로운 상황을 보니까 지금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좀 네, 다운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좋은 공부거리입니다. 좋은 네, 공부거리예요. 뒤집으면 뭘 바래? 내가 바라는 거 동기상태 이론. 내가 동기가 없으면 이런 우울도 불안도 분노도 어떠한 정서도 내 욕구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죠. 그냥 뭐 특별히 스트레스도 아니고 특별히 웰빙도 아니고 뭐 고만고만한 상태가 아니라 특별히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웰빙을 경험할 때는 뒤집어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뒤집어 보는 훈련. 이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 나의 동기가 뭐지? 뭘 바라지? 그걸 돌아보시면 어떠신 것 네. 같아요, 바울님? 뭘 바래 하고 돌아보셨나요? 어, 내가 명상도 이제, 좋은데 제가 네네네. 명상 아침에 명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좋은데 그런 경험하실 때 뭘 네. 바래 하고 한번 돌아보셨는지요? 일단은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 어, 바랬던 거는, 더 성장해보고 싶고, 음, 그렇게, 그런, 그 한 팀을 꾸려서 한번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잘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뭐라고 할까, 약간, 좀 웃겼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약간 좀 그랬던 게, 또 한편으로는, 일을 조금만 하고 싶은데, 아, 생각이, 아, 일을 예전같이 이렇게 너무 많이 갖고 가는 것보다는, 이제 제 개인 생활도 있고, 이렇게, 이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동기가 있을 때는, 잘해서 한번 내가 한번 나의 역량도 키워보고 잘 그런 리더십도 갖고 있는 어떤 팀장이 한번 돼보자. 일단 처음이다 보니까 한번 그렇게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나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책도 읽고 싶고, 제 취미도 또 그렇죠. 해보고 싶고, 예. 또 주말에는 가끔적이면은 이제 회사에서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계속 좀 반복이 됐던 것 음, 같아요. 음. 뭐 아직 들어간 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다 네, 네. 보니까 그거를 판단하기 좀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그런 몰발에서 나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조금 그 정형화시키는 어떤 그런 단계가 음.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그게 딱 이게 루틴처럼 그 자동화시키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이게 마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란 것은 반복해서 숙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야 이 숙달해서 달인이 되는 건데 달인.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스트레스의 달인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의 달인은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만 마이너스 기술의 달인이에요. 예를 들면 부정적인 생각이 한 번 들면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 곱씹어 루머네이트, 루머네이트, 루머네이트 계속 반추하는 그런 실력. 그것도 실력이에요. 보통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뭐 하루 이틀이면 끝나지 뭘 한 달, 두 달 말을 안 합니까? 그 네,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근데 마이너스 기술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연마한 마이너스 기술을 소거시키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한 그런 그 기술을 그 습득하는 그 플러스 기술을 자동화시킬 정도로 이게 심리학에서는 자동화라는 말을 써요. 자동화될 정도로 습관화시키는 거죠. 반복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몰바레가 이제 자동화돼야 돼요. 어떤 경험을 하면 툭 떠올라야 돼. 몰바레 내가 스트레스 경험하고 그럴 때 그전에는 이거 왜 그러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혹은 또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원망하거나 내가 왜 또 그런 말을 했지? 내가 그런 말 행동을 했지? 하고 후회를 하거나 이런 데 빠지는 게 아니라 바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순간 몰바레. 네, 근데 동기가 없으면 동기가 뭐지? 내가 뭘 바라지? 그게 하면 결국은 이제 마음사 이론을 가는 건데 나라는 존재가 여러 나들로 되어 있다고 네, 했잖아요. 네, 지금 바울님 말씀대로 내가 정말 내가 바울로서 내가 정말 이 회사에서 정말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이런 나도 있고 네, 이 각각의 동기 하나하나가 다 나예요. 이 네, 특정한 동기와 인지의 결합체가 나인데 이 나들이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나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것도 들어있지만 내가 좀 편하게 내가 네, 여유 시간 갖고 싶고 책도 읽고 취미 생활도 하고 싶은 나도 있잖아요. 그 나들을 이 몰바레를 통해서 이 나, 나라는 그 사회 이런 나들 각각의 나들이잖아요. 나. 이 나들을 이해해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나도 있지. 이런 나가 지금 마음사에 갖고 마음사에 무대가 있잖아요. 요 네, 무대에 지금 올라와 있구나. 지금 어떤 나가 주로 내 마음사의 무대를 장악하고 있나? 어떤 나가 울고 있나? 어쩌면 어떤 나가 지금 예를 들면은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이 지금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자신을 채찍질로 뭐 이렇게 지옥에서 보스 같은 그런 나가 마음 사이를 꽉 장악하고서 그 마음 사이 무대를 그 독식하고 있는 거죠. 그 많은 나들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많은 나들이 지금 이제 저 마음 사이 무대 저 한쪽 저 뒤편에서 울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바레를 통해서 이런 나가 지금 울고 있구나. 혹은 어쩌면 그 어떤 나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기회만 있으면 마음사의 무대에 튀어오르려고. 음, 그래서 이런 몰바레를 통해서 그 내가 바라는 거를 잘 알고 적어두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네, 네, 이거를 어떻게 그 균형, 조화, 음, 밸런스, 하모니, 그 조화와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사회, 내 마음 사회. 이 끊임없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이게 성장 과정이고 이게 성장 과정이죠. 성장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한편으로는 스트레스 경험을 하지만 내가 성장의 동기, 이 성장 동기를 갖춘 분들한테 있어서는 스트레스가 고통만은 아니다. 왜? 내 성장의 먹이니까. 내 성장 동기를 충족시키는 동기상태 이론, 동기 충족은 웰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스트레스가 내 웰빙의 조건이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동기를 갖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성장 동기를 갖춘 사람한테 있어서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만이 아니라 웰빙의 조건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한편으로는 좀 싫죠. 그런데 또 네,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먹이 하나가 왔네.
먹이 하나가 왔네. 나를 알 수 있는, 뭘 바래? 내가 이게 동기가 있구나. 특히 이 동기라고 할 때는 여러 차례 나오지만 이 접근 동기가 있고 회피 동기가 있잖아요. 내가 이래서는 안 돼라고 하는 것. 뭐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해도 팀원으로서 뭐 일을 할 때도 이걸 해가지고 내가 뭔가 보여줘야지. 혹은 내 이거를 하면서 내가 정말 이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하는 게 정말 즐거워. 이건 접근 동기고 내재 동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하다가 이게 또 너 이것도 못할 이것도 할 줄 몰라 이런 말 들으면 안 돼.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돼. 이제 그게 이 사람한테는 동기야. 그럼 회피 동기죠. 그러니까 몰바레라고 할 때는 내 동기가 일단 접근 동기로 하고 있나 회피 동기인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음, 그래서 내가 지금 회사 생활을 할 때 접근 동기로 살고 있나 회피 동기로 살고 있나. 또 더 나가서 또 하나는 뭐죠? 내재 동기로 살고 있나 외재 동기로 살고 있나 또 확인해야죠. 그래서 음, 가급적이면 내 행동이 내재 동기면서 접근 동기로 이루어지면은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음, 그 바울님이 그 새로운 환경에 가서 아주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는 네,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했는데 어, 그렇다고 또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네, 약간은 느긋한 상태여야 돼요. 여기서는 내가 무슨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약간의 호기심과 함께 네, 내가 이럴 때 좀 긴장하고 있네. 뭘 바라길래 긴장하지? 내가 뭐를 바라는데 뭐가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는구나. 우리가 대체로 뭐 긴장할 때는요. 동기 좌절을 예상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동기 상태 이론 크게 두 가지죠. 스트레스와 웰빙. 또 다시 스트레스는 동기 좌절, 좌절 예상. 웰빙은 동기 충족, 동기 충족 예상. 근데 좀 긴장하고 그런다는 것은 내가 이거 뭘 잘못하지 않을까 하는 또 회피 동기가 좀 깔려 있는 거죠. 뭐를 두려워하나?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하는 게 내 동기인가? 아, 그거를 이해하다 보면은 그 별거 아니다. 혹은 이거보다는 이거에 초점을 둬야겠구나. 이렇게 좀 올바른 지혜로운 그 생각,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동기 상태 이론에서는 이 동기 상태 이론에서는 핵심적인 것이 선택과 집중이에요. 선택과 집중. 왜냐하면 나한테 여러 동기들, 이 동기들 하나하나가 다 나라고 했죠. 네, 나에게 동기들 하나하나가 다 납니다. 나에게 어떤 동기들이 있는가, 어떤 나들이 있는가, 어떤 욕구를 갖는 나들이 있는가, 그것은 내가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여러 나들 간의 균형과 조화예요. 하나에만 너무 몰빵해도 안 돼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재테크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처럼 내가 분명히 선택하고 집중할 때는 집중하지만 그게 하나만이 아니라 그래도 중요한 몇 가지는 이렇게 어, 균형과 조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그렇게 하신다면 아마 새로운 곳에서 내가 이번부터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자고 저렇게 행동할 거야. 그건 좋은데 너무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네, 운동할 때 코치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힘 빼라잖아요. 네, 힘 빼라. 이 마음 운동도 똑같이 일종의 마음 공부가 마음 운동인데 이게 좀 다른 말로 하면 마음 운동이죠. 마음 운동. 마음 운동도 비슷해요. 힘 빼라. 힘 빼라. 힘 뺀다고 해서 뭐 정말 힘이 없으면 어떻게 그 스트로크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수영을 하겠어요? 힘은 써야죠. 근데 힘 빼라. 요 말이 요체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환경에서 잘해봐야지. 그건 좋지만 그게 너무 강하게 되면 그게 회피 동기를 형성하기가 쉬워져요. 뭐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회피 동기가 강해지면 이게 몸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마음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몸의 힘이든 마음의 힘이든 좀 빼고 음, 여유 있게 내가
결국 이 지구별에 와서 참 여러 경험을 하는데 내가 좀 새로운 환경을 지금 선택했고 이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하면서 내가 성장을 할 것인가. 거기 하다 보면 또 좌절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내 성장의 여정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은 느긋하게 내가 여기서 어떤 거를 내가 추구할 것인가. 그러면서도 내 삶의 이러이러한 부분은 놓치지 않고 가고 싶다. 내가 내 개인적인 책을 읽고 취미 활동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또 여기 또 토요 마음 공부에도 예, 참석하고 이런 거 하면서 회사에서는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또 회사에서도 일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이제 입장이 이제 팀장 이런 그 예, 또 리더 역할을 한다면 내가 나와 인연을 맺게 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그 인연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런 웰빙인지로 인연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한번 묵상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죠.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해라. 그런 말을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연결되는 건데, 이 지구의 이 80억 인구 중에 어떻게 이 회사에서 이 사람들을 내가 만났는가 보면, 때로는, 물론 어떤 사람하고는 이거 악연 아닌가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 어떤 인연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소중하다는 느낌? 그러면 어떤 일도 일이지만 그 사람을 한 인간으로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우리 그 멀발의 4종 세트 그 멀발의 이 친구는 왜 이 회사를 다니고 있을까? 이 친구는 그 어떠한 그 삶의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고 있을까? 이걸 한번 또 들여다보면 그 사람을 한 인간으로 그러니까 바울님이 이 회사를 통해서 이 구성주의 회사를 뭐라고 보느냐? 회사를 내가 단지 월급 받는 곳이라고 구성하느냐? 일단 관이죠, 관. 이 관, 뭐라고 보느냐? 우리 마음 공부 무림의 최고수가 누구라고 그랬죠? 관자재. 예, 관을 자유자재로 쓰는 거 아닙니까? 이 관을. 그러니까 그 회사를 어떤 관으로 보느냐? 내가 돈만 버는 것이다. 아니면 회사는 내가 성장을 하게 해주는 정말 그 성장의 마당이다.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다. 어떤 관점이, 이 관이 중요해요, 관. 내가 나를 뭐라고 보느냐, 배우자를 뭐라고 보느냐, 자녀를 뭐라고 보느냐, 이 직장 동료를 뭐라고 보느냐, 이 직장을 뭐라고 보느냐, 이 직장을 나는 뭐라고 보느냐. 월급만 받는 곳, 아니면 정말 이곳에서 사람을 사귀는 곳, 내가 나를 승진하면서 나를 그 성장 이런 그 사회적 성장을 일으키는 곳 아니면 아마 바울님은 사회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한 인간적인 인격적인 성장 이 예, 마음의 성장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곳이라고 보느냐 이거는 종종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출근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명상할 때 이렇게 생각을 쉬는 명상도 좋은데 이렇게 묵상하는 거죠. 이런 묵상 묵묵히 생각하는 내가 이 회사를 왜 다니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내가 뭘 바라지 회사에서 그렇지 내 마음의 성장이지 이 회사를 통해서 내가 월급도 받고 사람들도 만나고 내가 성장한다는 것은 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나에게 격려를 해줄 때도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그거를 먹고 내가 성장하고, 저 사람들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어. 근데 그 스트레스마저 내 먹이잖아요. 왜? 나에게 성장 동기가 있으니까. 음, 성장 동기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주는 스트레스마저도 나를 성장하게 해주는 거니까, 이 가깝게 있는 이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중하다. 물론 늘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왜 없겠어요. 그래도 다시 깨우치고 당장 그 스트레스 주는 팀원을 보면 아 저렇게도 일을 못하나 고 화가 나지만 다시 또 잠깐 돌이켜 보면 아, 이 마음 공부 시켜주는구나. 저 친구가. 저 친구와 어떻게 하면은 합을 이루면서 이렇게 좋은 생산적이면서도 인간적인 팀. 단순히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정말 한 인간으로서 조금 느낄 수 있는 사랑, 자비. 결국은 이 긍정 심리에서의 그 또 다른 그 웰빙 인지뿐만 아니라 이 사랑, 자비, 음, 사랑, 자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2023년 전반부는 거의 사랑, 자비만 다뤘었지요. 사랑, 네. 자비. 그 우리 삶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님이 아주 오늘 좋은 그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새로 이직도 하시고 거기서 느껴진 여러 가지 마음의 변화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심기일전하셔가지고 내가 뭘 바래? 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그 바울님이 새롭게 이직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낼 수 있듯이 매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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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마음 매일매일 새 마음으로 어, 일신 우일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곳에 이직했을 때의 그 초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늘 초심, 늘 초심, 늘 초심, 초심으로 살 수 있다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 공부의 학인이 아닌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그 바울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른 분들도 이직은 안 했더라도 지금 있는 곳에서의 그 공부를 한번 새롭게 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내 가정을 뭐라고 보느냐? 직장이 꼭 아니어도 돼요. 뭐 직장이 아니고 전업주부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가정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내가 하는 주부로서의 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쓸데없는 일, 돈도 못 버는 일이라고 보느냐? 관, 관. 나는 나의 일을 뭐라고 보느냐? 나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누구라고 규정하느냐? 함부로 규정하면 안 되겠죠? 마음사 이론 세 가지. 나는 여러 나들로 되어 있는 사회, 내 마음은 여러 나들로 되어 있는 사회다. 그 나들은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찾으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만들려고 하는 노력에 애쓰세요. 나는 누구지?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나는 누구다를 만들려고 해보세요. 만들려고. 그게 더 중요합니다. 마음 공부에서. 그리고 너의 마음도 사회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장을 도와주는, 할 수 있다면. 근데 그것이 나의 성장이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의 성장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결코 나의 성장은 그건 성장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인연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나가는 거. 그건 끝이 없죠. 내가 이 지구별을 떠날 때까지 그 작업을 하면서 내가 성장하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행복을 경험하겠죠. 우리 채팅창에 뭐 많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지금 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길어가지고. 네, 나중에 읽어보겠습니다. 바울님 혹시 더 뭐 마무리 말씀 같은 거? 아닙니다. 뭐, 저도, 이제 새로운 곳에서 다시 제가 원하던 어떤 그런, 뭐, 성장, 그리고 잘 네, 행출할 수 있도록, 예, 열심히, 부모 선생님들과 같이 열심히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잘하실 겁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새술은 새 부대 붙듯이 잘하시기 바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쉰다의 명상만이 아니라 이 쓴다의 긍정심리적인 수행도 잘 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비우는 수행, 뭐 이 닦으면서 걸으면서 식사하면서 뭐 등등 샤워하면서 또 때로는 이렇게 앉아서 이 명상 시간 또 그러면서 마음 챙김을 함께 함으로써 0.나 이 마음 사회에서의 기본이 되는
영점 나, 영점 나와 자꾸 친해지시고요.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저울이 0점만 잡고 있으면 그건 저울이 아니에요. 음, 고장난 저울이지. 0점은 잘 잡아. 어. 차라리 0점을 못 잡고 뭐 5g, 뭐 10g 이렇게 삐딱해도 저울을 이렇게 무게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저울이 작동하는 저울이죠. 그래서 네. 이 긍정심리의 쓴다 수행 이것을 다른 분들도 너무 명상만 하지 마시고 이 긍정심리의 쓴다 수행을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